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살펴봤고, 두 번째는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이 거침없는 중국사인데, 여러 역사서 중에서 썬킴의 저서를 읽으면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어요. 책을 읽는 재미, 또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핵심을 아주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는 세계사, 그거는 전쟁사인데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한 권의 책으로 핵심을 아주 잘 요약 서술을 하고 있고, 또 세계사 완전 정복, 미국사, 소련사인데 미국의 역사에 관련돼서도 가장 좋았던 그런 내용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침없는 중국사, 쓰려고 맘만 먹으면 엄청나게 방대하겠죠. 근데 한 권의 책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썬킴의 저서에서 중요한 게, 역사적 사건을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나 변화에 대해서 맥락을 잘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왕조 교체가 일어나고 뜬금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배경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맥락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책 자체가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침없는 중국사, 중국사를 바라보는 관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사적 관점에서 중국사나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민족사적 관점이다, 중국의 역사를 한족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그다지 자랑스러운 역사는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족이 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던 시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매우 많고 매우 길어요. 가까이 보면 몽골족 원나라의 점령기가 있었고, 또 청나라의 점령기는 상당히 길잖아요.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까지 청나라가 지배를 했죠.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했고 중원 대륙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민족사적 관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역사의 경우 사실 원나라, 청나라, 물론 조공을 하고 변방의 속국이다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의 국가를 유지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한국은 자신들의 조공국이었고 속국이었다, 마치 이 한 문장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주눅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한족이라는 민족사적 관점, 이런 거는 이제 한계가 많고 전체 동아시아 역사를 지리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국의 지도를 보면 단조로운 해안선, 그리고 넓은 평야 지역이 있잖아요. 유럽만 해도 반도가 상당히 많고 산맥이 있고 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들이 나뉘어져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중국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양하게 나뉘어져서 서로 대등하게 존재하기가, 이 평화의 광활한 지역이 너무 넓은 거죠. 그리고 만주의 또 광활한 평야 지역. 그러니까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 중원의 평야, 그리고 이 만주의 평야,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되는 거죠. 고구려가 힘을 가졌던 이유, 이 만주의 평야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거란이 또 흥했던 이유, 만주의 평야, 그리고 만주족이 결국 중원을 차지하고 청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것들을 이런 지리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중심은 모든 변방의 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주변에 많은 그런 민족들이나 단위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지배했다 나가고 문화도 전파하고 전달받고 이런 과정에서 과거 당시에 그 뛰어난 그런 중국 문화가 형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중국사를, 동아시아 역사를 민족 단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리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 자체를 우리가 지리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하면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뭐 점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막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지역이 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지리적인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역사에 대해서 우월과 열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지리적인 관점에서 상호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총균세 역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총균세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 저자가 그 오세아니아 그 섬 지역 파푸아 뉴기니 같은데 거기 있는 한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서양 문물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그들이 만들지 못하는, 자, 그 원주민은 그거를 이제 화물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저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서양인들은 저렇게 뛰어난 물건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질문에는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는 거죠. 당신들은 뛰어나서 만드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못 만드는 거 아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답변이 바로 총균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유라시아 대륙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동일 위도가 넓게 퍼져 있으니까 어떠한 문화, 문명이 만들어지면 옆으로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자, 동물을 가축화해도 동일 위도상이니까 전달이 가능하고, 자, 농작물을 발견하고 재배하게 되면 또 옆으로 전달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유럽과 동아시아까지 쭉 퍼져 있으니까 인류 역사가 유럽과 동아시아 이런 중심축에서 발전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당신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부분이 상당히 감동스럽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열이라는 건 허상이라는 거죠. 사실 인류 역사라는 게 거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 비치고 있잖아요. 인류의 기원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기원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예요. 직립보행이라는 우리 인류 발전에 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아프리카에 비치고 있는 것이고, 아랍권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중세는 또 아랍에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향유하고 있는 많은 문명들 거의 아랍에서 온 게 많아요. 매일 소주 마시잖아요. 이게 아랍에서 온 것이고, 과거에 뭐 달력 이런 책에도 아랍에서 왔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당시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아랍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인도 많은 사람들이 또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류 정신 문명은 또 인도 문명에 비치고 있죠. 대다수의 종교가 인도에서 유래를 하거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열이 없는 지리적 관점의 역사, 총균세 역사관을 가져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리커츠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